안녕하세요. 풋살의 진행을 맡은 황민아입니다. 오늘도 최고의 예측을 해주실 세 분을 모셨는데요. 한준희 해설위원, 김태룡 해설위원, 김현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네.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그 최고의 예측이. 네. 제가 왜요? 마침내 네. 지금 7회차까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8, 56경기 만에 제가 처음으로 5할 때 밑으로 떨어졌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48.21%. 그런데 네. 김태룡 의원에게 맞아요. 경의를 표하고 싶어요. 네. 지난 회차에 김태룡 풋살 출연 이래 역대 최고 승률이 나왔어요. 네, 8경기 중에 6경기. 딱 분데스리가만 두 개 틀리셨네요. 제가 이제 좀 잘 모르는 부분이. 근데 분데스리가가 이번 시즌에 완전히 격동의 한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하위권 팀들이 다 상위권에 올라가 있고요. 근데 이분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와서 공격을 지금 했어요? 아니, 공격한 게 아니고. 공격 아니에요? 예. 이해해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분데스리가가 그만큼 이번 시즌 맞추기가 힘들다. 예, 그 34.62% 주제에 공격하면 안 돼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공격한 게 아니고. 김태룡 씨가 거의 박찬호 의원 거의 다 따라갔어요, 지금. 예. 제 옹호도 하는 겁니다. 분데스리가를 많이 틀린 이유. 예. 김 기자님이랑 저랑 20%밖에 차이가 안 나서 아직 괜찮아요. 근데 이 김현민 씨도 약간 희망이 있는 게 야구에서도 타수가 적으면 타율 잘 치면은 타율이 금방 올라가요. 펑펑펑펑. 그런데 떨어지면은 또 급전직하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지금. 예, 김현민 씨가 여태까지 그 경기 수는 가장 적죠. 예.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회차 경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수완지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는 수완지의 승리를 김태룡 해설이 마쳤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마디만 하면 그 90분경에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그 세 명이 그때 다 갈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결과도 다 나올 수는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이쪽으로 간 거예요. 심지어 뭐 야구 스코어였기 때문에. 네, 같은 날 경기인 첼시 대 토트넘의 경기는 첼시의 승리를 세 분 모두 정확하게 맞춰주셨고요. 28일 경기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웨스트햄의 경기는 김태룡 해설이 무승부를 마쳤습니다. 맨유 계속 맞추셔가지고 이번 회차에도 또 맨유 경기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지난 웨스트햄전에 약간 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던졌던 건데 이번 거는 좀 이따 한번 지켜보죠. 네. 같은 날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로 세 분이 모두 맞춰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날 소시에다드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는 김태룡 해설과 박찬하 해설이 무승부를 마쳤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그 원투펀치라는 프로에서도 한 얘기인데 그 소시에다드 승리를 한 사람이 없지만은 사실은 소시에다드 승을 누군가 얘기했다면 그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싶어요. 저는. 소시에다드가 이긴 거고 사실 그 억울하게 골 취소된 게 있기 때문에 뭐 점유율, 뭐 슈팅수, 유효 슈팅수, 뭐 코너킹, 뭐 모든 면에서 소시에다드가 이건 사실 이겼다고 해야 될 경기였습니다. 네, 26일로 돌아가서 퀼른 대 아우크스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는 예상외로 무승부와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요거 한번 리뷰해 보면은 도르트문트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일단 도르트문트가 홈메스의 빈자리는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르트라 같은 경우는 빌드업은 잘 되는데 수비적인 실수가 너무 많은 편이고요. 긴터는 이제 수비도 약간 애매한 데다가 빌드업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그 압박이 강한 팀한테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패가 모두 라이프치, 레버쿠젠, 프랑크푸르트 압박이 강한 팀이고 거기다 이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가 의도적으로 센터백 3명 제외하고는 전원 다 전반까지 박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두 골이 모두 다 킥오프 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후반전 킥오프 했을 때 그때 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오바메양 골 넣자마자 바로 킥오프 때 나오고 그런 식으로 약간 방심도 잘 타고 들어가기도 했고 요거는 김현민 씨가 퍼센테이지는 30%대밖에 안 되는데 요 해설은 굉장히 좋았던 해설 같아요. 그런데 라이프치히, 레버쿠젠, 프랑크푸르트까지 도르트문트를 이기는 팀들이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홈메스가 후방 빌드업의 중심이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안정적으로 이제 볼이 잘 못 나온다. 오늘도 도르트문트가 또 있어가지고 또 헷갈리는데 어쨌든 좋은 해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27일 바이에른 뮌헨 대 레버쿠젠의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를 세 분 모두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12월 3일 경기는 맨시티 대 첼시의 경기인데요. 예상해 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올 것이 왔습니다.
네, 뭐 최근에 사실 폼만으로 따지면 첼시만한 팀은 없죠. 그렇죠. 그러나 맨시티도 홈 경기고 이 정말 선두 싸움을 위해서는 맨시티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이 경기 결과가 승패가 나뉜다면 또 선두가 또 바뀌겠죠. 근데 이제 참 첼시가 7연승이에요. 네. 네. 7경기 동안 19골 넣고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았고 그것도 가장 최근에 토트넘. 네. 네. 베스트도 항상 동일하고 팀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팀 분위기나 특히 측면 쪽의 역량은 아무래도 지금 맨시티보다 첼시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맨체스터 시티가 또 이번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약간 변칙적인 포맷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정상적인 포백으로 나와서 측면 대결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3-2-4-1 포메이션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3백으로 좀 변형을 줘서 1대1 붙이는 거죠. 모든 포지션 1대1 붙이면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저는 그래도 일단 첼시가 우세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이 계속 경기 중에 변형을 주면서 버틸 것 같아요. 무승부 예상합니다. 제가 원투펀치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보지 못했습니다. 그 첼지언니는 네. 첼시가 이긴다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맨시티가 그 나름 그래도 데브라이너라든가 실바라든가 네. 아구에로 선수가 또 요즘 폼이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미리 얘기하면 사실 저도 무승부예요. 그러나 맨시티도 수비적인 불안 요소라든가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 때문에 그리고 또 첼시의 폼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네.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승부인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영향받을 분은 아니에요, 이분이. 둘이 다 지금 무승부를 했는데 해보세요. 예, 뭐 이번 시즌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가 3백을 3경기에 들고 나왔거든요. 3경기 다 승리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메넨글라드바흐전에서는 3백으로 나왔다가 도리어 지고 있다가 4백으로 변환하면서 이제 무승부를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쨌건 거기가 실제 영국 현지 언론들에서도 3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보도들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3백과 3백이 붙는다면 완성도에서는 첼시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완성도 때문에 첼시의 승리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첼지언니 같은 얘기를 지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제가 원투펀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이에른 감독할 때 바르셀로나전에서 왜 하피냐 선수 센터백으로 돌려서 3백 쓰다가 한 15분인가 17분 만에 포기하고 4백으로 다시 원상복구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3백 대 3백 대결이 지금 첼시의 3톱의 폼이면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제 근데 김태룡 의원 얘기대로 3백으로 지금 뭐 영국 언론들도 그렇고 3백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요게 첼시가 잘만 대응하게 되면은 오히려 3대3의 대결이 맨시티가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참 요게 아주 전술적인 아주 흥미로움을 선사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김현민 씨는 첼시의 완성도가 높고 그 김태룡 의원 이야기대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것저것 하다가 막 바꿀 수는 있으나 결국 완성도가 높다는 거에 점수를 주는 거죠. 거기다가 그 첼시가 지난 토트넘전에서 전반전에 상당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후반에 뒤집어내는 그 저력 같은 걸 보면은 최근 첼시 선수들의 거기가 사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점도 좀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맨시티가 요즘 뭐 미들스브루나 번리나 뭐 팰리스나 약팀에게도 실점은 꼬박꼬박 하고 있거든요. 맨시티가 그런 측면도 맨시티의 좀 불안이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첼시 승 끝났습니다. 네, 김태령 해설이랑 한준희 해설이 무승부를 예상했고요. 김현민 기자님 혼자서 첼시의 승리를 예측하셨습니다. 맨시티가 언제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맨시티 승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됐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건 여기가 제가 승률을 쫓아갈 수 있는 이럴 때 한번 혼자서 이겨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12월 4일 경기입니다. 스완지가 과연 토트넘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토트넘 대 스완지의 경기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성용 선수가 부상이라서 코리안 더비는 못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 5대4의 경기를 연출했던 스완지. 제가 지난 회차 때 스완지 대 팰리스의 경기는 지금 현재 영국 전체로 따져도 최악의 팀들 간의 뭐 대결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토트넘도 최근 10경기인가요? 모든 대회 토탈에서 1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토트넘도 요즘에 하락세로만 보면은 사실은 최악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차악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수완지가 요즘에 계속 야구부 느낌이라서 최근 뭐 지난 경기도 난타전이지만 굉장히 물론 이제 승리한 건 좋죠. 그런데 최근 5경기에서 3실점 이상이 무려 3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시그루드손, 제로토 배치하고 미드필더 숫자 많이 배치하고 이건 좋은데
수비 쪽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오픈 플레이, 세트피스, 중앙 측면 다 나오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토트넘은 물론 이제 지난 첼시전 패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좀 부진했던 에릭센이나 알리 이런 이선 자원들이 조금은 컨디션이 나아지는 모습, 케인도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 그리고 일단 좀 쉬었잖아요, 토트넘이. 물론 이제 다음 주 챔피언스리그 일정도 있지만 그건 이미 비중이 좀 없는 경기고 그래서 뭐 휴식을 좀 취했기 때문에 에너지도 있고 뭐 다음 주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사실 큰 부담도 없고 해서 저는 토트넘의 승리 예상합니다. 요거는 토트넘이 10경기에 1승이라고 그랬는데 11경기째 2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저 역시도 그가 케인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부상 복귀한 다음에 그리고 공격의 구심점도 좀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로즈 선수가 복귀하는 것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 경기 첼시전에서 패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왼쪽 측면이 많이 뚫리는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로즈가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알더베일레트도 부상에서 복귀 거의 팀 훈련은 합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가까워지고는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잘하면 교체로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토트넘이 스완지 상대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5전 전승입니다. 아, 그러니까 역대로 봐도 이건 스완지가 안 됐다. 스완지가 프리미어리그 승격한 예로 하트레인에서 단 1승은커녕 무승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트넘이 자신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예. 매치업이다. 저도 토트넘이 여기서는 이겨야 되지 않을까. 예. 두 분이 뭐 아주 지금 상세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제 설명은 추가 안 하겠고 이거가 만약에 승이 안 되면 토트넘도 지금 이제 큰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중간 규모 정도의 위기설은 나올 것 같은 지금 느낌이라서 이거는 토트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되는 경기일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토트넘 승입니다. 네, 세 분 모두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셨습니다. 네, 12월 5일 경기인 에버튼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까 토트넘이 모든 대회 10경기 1승이었다 말씀드렸는데 에버튼도 9경기에 1승인가 아마 그래요 지금. 8경기. 8경기예요? 네. 하여튼 뭐 8경기든 9경기든 그 원저리에서 1승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버튼도 지금 순위가 어떻게 보면 시즌 초반에 한 4경기에 했던 승점으로 지금 순위를 그냥 유지는 하고 있는데 상당히 최근에 폼이 안 좋은 팀입니다. 그런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주중에는 또 잘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과연 이제 주말에도 신뢰할 수 있을지 이것도 이제 관건인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만약에 오늘 이번에 에버튼을 상대할 때 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웨스트햄전처럼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이제 위에서 수비하는 게 약하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에버튼의 폼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붕괴가 돼서 저는 이번 경기는 그래도 맨유가 갖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버튼이 지금 공격 수비 밸런스 다 깨지고 미드필드에서도 뭐 그나마 게이 하나 보이고 좋았던 측면 다 무너지고 뭐 역습으로 그러니까 지난 웨스트햄전과 비교하면 그래도 웨스트햄이 버티다가 역습 나가는 그게 한 방이 있다고 봤는데 지금 에버튼은 한 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루카쿠 있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뭐 맨유의 신승 한 골 차이 정도. 맨유에게도 근데 쉽지는 않다. 쉽진 않겠지만 신승.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에버턴이 그래도 어쨌건 홈에서는 3승 3무로 버티고는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 예, 이번 시즌이요. 그런데 맨유가 그 미키타리안을 쓰면서 주중 그 리그컵에서 확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이제 뭐 무리뉴 감독도 미키타리안을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쓸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하셨고. 네, 순간적으로 존댓말이 나왔습니다. 무리뉴 감독 추종자예요? 아니요, 절대 추종자 아닙니다. 예. 아니 근데 뭐 존칭을 이제. 거기다가 그 에버튼이 어쨌건 측면 수비 쪽에서 조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미키타리안이 그쪽을 잘 파헤치고 한다 하면은 신승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 루니 선수가 이번에 징계로 빠지긴 하는데 루니 선수는 에버턴전에서는 항상 별로였거든요. 차라리 도리어 에버턴전은 빠지는 게 원정 같은 경우 빠지는 게 아예 여행 안 가는 게 낫죠. 항상 에버턴 원정에서는 잘한 경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야유에만 시달리다가 교체되고. 그래서 맨유가 이긴다. 그 미키타리안 선수 여태까지 무리뉴 감독이 왜 싫어했던 것 같아요? 분데스리가 전문가니까 한번 물어보. 저도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무리뉴 감독이랑 되게 궁합상 잘 맞을 선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은 빠른 역습이라던가 이런 것들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 미키타리안은 거기에 특화된 선수인데 왜 안 쓰는지 저도 수비 가담 정도는 어때요? 수비 가담 굉장히 강한 걸로 소문났어요. 그 왜 싫어했죠, 그런데?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칼럼도 미키타리안 써야 된다는 식으로 쓴 적도 있고 한데
어쨌건 근데 이제는 쓸 거라고 하니까. 글쎄 이번 경기는 아마 미키타리안도 그렇고 마샬도 그렇고 아마 나올 공산이 꽤 큰 경기 같은데, 근데 그 두 분이 하고 나니까 제가 심리적으로 뭔가 조금 다르게 하고 싶은 지금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근거는 아니고 저는 요 근거를 하나 강조해서 다르게 할래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보면은 주중에 잘하면 예. 주말에 예,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조리아전에서 네. 뭐 이겼으면은 예. 주말에 꼭 문제가 생겼고, 예. 페네르바체전을 주중에 잘했으면 꼭 주말에 문제가 생겼고, 그 지면은 도리어 이겼고요. 그리고 수완지전에. 리그컵 같은 경우에 왜 맨시티전에서도 이겼으니까 주말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예. 요번에도 지금 주중에 잘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별다른 근거 없이 맨유의 주중 주말 징크스가 올 시즌 있거든요. 주중 좋으면 주말 나쁜. 저는 무승부. 쿠만 감독도 지금 요 경기까지 잘못되면 에버튼도 아까 토트넘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버튼도 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지금 지경이라서 저는 왠지 무승부. 이거 맨유가 못 이기면 그 주중 주말 공식화 되겠는데요. 아니 그게 네. 지금 제 생각에 한 너댓 차례 돼요. 네, 네. 바로 최근도 주중승 주말 무, 주중승 주말 패, 막 이런 게 아마 세 보시면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세 보시면은 그리고 올 시즌 거의 규칙성이 있어요. 거기에 조금 캐릭이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주중은 캐릭이 나가는 경우가 예. 많으니까. 그러면 캐릭이 나갔을 때 이번 시즌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포스트 퍼거슨 시대 이후로는 캐릭이 나오는 경기마다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맨유가. 그런데 주말은 항상 정규 리그 경기가 됐을 때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맨유 팬들이 이번에 주중 경기 때 캐릭이 나왔을 때 왜 내보내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주말에 내보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무리뉴 감독이 김현민 씨 말을 한번 경청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저는 그냥 무승부할래요. 네, 무승부하셨고 두 분이 맨유승. 맨유승을 예상하셨습니다. 궁금해지네요. 다음 주 꼭. 황민아 씨는 요즘 예측 안 해요? 저. 그러게요. 안 하기로 했어요? 아니요. 저 때까지는 하셨는데 저 좀 해보세요. 네. 요 다음 경기부터 한번 해보세요. 다음 경기요? 저 지금부터. 지금 네, 맨유. 네, 맨유승? 네. 대세를 따라서. 해설님 흔들렸던 거 아니죠? 뭐 어떤 거요? 네, 무승부 할지. 아니 저는 신승. 그래 저는 신승이라도 신승. 어쨌든 네. 맨유가 요 네. 경기는 잡고 간다. 그렇죠. 네. 그 3대 1이에요. 어디 한번 봐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거 쿠만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12월 4일로 넘어가서 라치오 대 로마의 경기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역사적인 풋살에서 두 번째 다뤄지는 세리에 A 경기입니다. 밀라노 더비에 이어서 이 로마 더비의 또 열기도 밀라노 더비 뭐 사실 이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이 세리아에서 이 측면 쪽의 활발함이 굉장히 좋은 대표적인 두 팀이라고 봐서 결국에 뭐 측면에서 갈릴 것 같은데 다득점 양상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라치오가 센터백 데브라이가 일단 들어오는지 돌아오는지 그게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라도나 뭐 월라스 이런 조합도 되는데 약간 좀 불안함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로마는 또 역시 최근에 제코가 아주 골 넣는 폼이 요즘 아주 극상이죠. 네, 그래서 일단 측면 쪽은 뭐 라치오도 역량이 있는데 지금 라치오가 수비적으로 이 3선과 4선 사이의 불안함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공간을 제코 아니면 뭐 나인골란 이런 자원들이 충분히 좀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타전이 펼치지만 그래도 저는 로마 승리 예상합니다. 그 라치오 홈이죠. 같이 뭐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로마 승이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 경기 난타전에는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로마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컨셉이 많이 넣고 많이 실점하는 수비 쪽에 득점이 많았지만 그 대신 실점도 많았어요. 수비 쪽에 너무 약점이 많거든요, 로마가. 그러니까 아예 부상자들이 다 수비 쪽에 몰려 있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마놀라스가 복귀하긴 하지만은 여전히 왼쪽 측면은 공석에 가깝고 하다 보니까 좀 측면 수비 쪽에 문제가 많긴 한데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치오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더비에서 최근 들어서 6경기에서 무패거든요. 그러니까 무승부. 그러니까 로마가 로마 더비에서 강했다는 점 때문에 라치오가 좀 더 기선은 잡아가더라도 무승부, 난타전 끝에.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사실 순위도 더 높고 승률도 뭐 올 시즌 괜찮은 팀이죠. 그런데 저도 로마를 보면 왠지 약간 도르트문트 같은 게 느껴져요. 예.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라 선수가 요즘 컨디션이 약간 안 좋다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제코 선수 있고 살라 선수 있고 이 페로티 선수까지도 아주 좋은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는데 로마가 분명히 많은 골을 넣을 것 같은데 근데 라치오도 올 시즌 사실 셋 플레이 같은 데서의 또 이렇게 짜내는 득점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게다가 임모빌레라든가 라치오의 케이타라든가 여기에 또 펠리페 안데르송 선수도 있죠. 그래서 라치오의 이 세 명의 공격진도 로마의 세 명의 공격진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로마가 공격에서 좀 우위가 있지만 수비에서는 좀 더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라치오에 게다가 홈까지 약간 플러스 알파 요인을 쳐줘서 무승부. 그러니까 라치오의 특히 강점인 오른쪽 그 펠리페 안데르손 쪽이 로마의 약점하고도 딱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저는 제코 믿고 갑니다. 제코가 무섭죠. 무섭긴 무서워요. 여기 몰아치기에 약간 또 그 특기가 있는 공격수라서 무섭긴 무서운데 임모빌레도 나쁘진 않아요. 임모빌레 선수는 커리어가 약간 조금 미스테리한 면은 없지 않아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 어떤 시기에는 너무 잘하다가 어떤 시기에는 정말 모든 비난을 다 한 몸에 받다가 또 요즘 보면은 임모빌레 선수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그 점유율은 로마가 많이 가져갈 거예요. 라치오는 조금 더 실리적인 선택을 하겠지만 그 역습이라든가 세피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라치오도 로마만큼은 골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경기는 한 2대2 정도 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은 제가 갖고는 있어요. 3대3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3대3도 가능할 수 있다. 어쨌든 한 명 승리, 2명 무승부입니다. 한 명은 로마. 저도 제코 믿고 가려고요. 제코 믿고 가요. 제코. 무서운 제코. 자꾸만 숟가락 얹으시는데. 김태룡 씨가 그러니까 지난 회차에 워낙에 좋아서 지금 그거에 황민아 씨가 제가 봤을 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저번에 저 따당했잖아요, 예전에는. 아니에요. 요즘에 따예요. 지난 라운드 성과가 좀 좋다 보니까 노선을 좀 갈아타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김태룡 해설이 로마의 승리를 예측하셨고요. 현준이, 김현민 해설이 라치오의 승리를 예상하셨습니다. 같은 날 12월 4일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와 맞섰습니다. 한숨을 쉬시는데 예측해주세요. 이번 회차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한 경기들도 사실 그렇게 쉬운 경기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월드 비기스트 매치업이 이제 한 판이 옵니다. 그런데 한지민님께서 먼저 굉장히 애매하죠. 왜냐하면 바르셀로나의 폼은 지금 상당히 나쁘죠. 최근 이니에스타 선수가 이제 돌아오기는 할 것 같지만은 바로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컨디션일지도 약간 미지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뭐 빌드업이라든가 수비 불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바르셀로나가 시즌 전체로 봐도 조금 심각한 상황인데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지단 감독의 실리적인 선택들이 중요한 경기마다 빛을 발하면서 초반에 어떤 4연무의 작은 위기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탈피해서 폼이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밀라노 더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경기는 어려운 지경에 몰렸던 팀의 그 뭔가 또 분노의 분출 이런 거를 무시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게다가 이니에스타 선수 같은 선수는 막상 돌아와서 첫 경기부터도 잘할 수가 있는 선수예요. 그런 적도 많고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폼으로 보면 당연히 레알 쪽이 상식적으로 우세하나 바르셀로나의 여러 가지 지금 궁지에 몰린 상황적인 측면에서 뭐 메시라든가 이니에스타 선수가 아주 또 분개해서 분기탱천한 또 경기를 할 경우에는 이게 애매한데 저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무승부 밀라노 더비로 제가 맞췄지 않습니까? 무승부에서 저는 무승부입니다. 저는 무승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근 들어서 엘클라시코가 그 무승부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계속 어느 너무 한 팀이 통계를 믿지 마세요 그거. 한 3년 되긴 했더라고요. 그대로 되나요 그게? 아니 그건 그런데 그 양 팀 특성상 최근 보면은 어느 한 팀이 무너지면 확 무너지는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그냥 먼저 골을 넣는 경우에는 좀 그렇게 가는 것도 있고 물론 그가 최근 분위기는 바르셀로나가 매우 안 좋아요. 2승 3무 1패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6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현재 언론들 현재까지는 이니에스타가 선발 출전이 힘들 거라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르셀로나의 어려움이 가중이 될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제가 그 메시 믿고 바르셀로나로 갔다가 뒤통수를 맞은 적이 2번 있기 때문에 이번엔 레알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아니에요? 아르헨티나까지 3번입니다. 바르셀로나 2번, 아르헨티나 그 김현민 씨는 최근 그래서 메시 선수에 대해서는 감정이 별로 안 좋다. 예.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승으로 가겠습니다. 레알 최근에 기세를 믿겠습니다. 레알 승이면은 루이스 에니케 감독에게는 상당한 문제가 이거 크게 위기로 갈 수도 있어요. 레알 승이면. 거기다가 그 카세미르 선수 복귀한 것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근데 코바치치가 워낙에 잘해줘서 그 위치는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이스코, 코바치치 이런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기도 했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그러니까 이름값 안 보고 바스케스라든가 코바치치, 이스코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제목 이상을 다 해줘서 근데 그래도 바르셀로나도 여기서 물러서기에는 너무 좀 심각한 상황이라 저는 무승부였는데 레알 승으로 갔다. 저 주스 한 잔만 먹고요. 이게 왠지 바르셀로나 승 나올 것 같아요. 왠지, 걸렸다. 왠지. 이게 사실 지금 풋살 한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녹화하기 전에 제가 김현민 기자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시다가 저는 약간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이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3년 동안 승패가 갈렸고 그럼 어떡하지? 근데 지금도 무승부 생각하려다가 저는 바르셀로나를 선택한 이유가 레알 마드리드가 물론 지금 30몇 경기 무패하고 있고 하고 지금 카세미로도 돌아오고 여건은 좋고 최근에 바꾼 변형 사사이가 괜찮고 하긴 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니에스타가 저는 선발 뛸 것 같거든요. 저도 왜 여간에선 그냥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설사 좀 안 좋아도. 그리고 이니에스타가 일단은 어쨌든 지금 선발이든 교체든 뛰긴 뛴다는 거잖아요. 근데 뛴다는 거 리포트가 나올 정도면은 그 내부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통과는 된 거고 메디컬 쪽에서. 그러면 이니에스타가 70%의 퍼포먼스만 갖고 경기를 뛰더라도 MSN을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드레 고메스가 MSN과 전혀 동떨어진 것과는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최근 4경기에서 1승밖에 못했지만 다 좀 사연이 있던 무승부였고 컵대회도 있었고. 근데 소시에다드전은 사실 져야 마땅하니까. 약간의 운이 따라서. 그리고 말라가전이 항상 어려웠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라인이 이니에스타까지 들어오면 완성된 라인업으로 정신적인 동기부여까지 된 상태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오히려 요즘에 부상 때문에 임시로 좀 사사히 바꾼 게 어떻게 보면 플랜 B가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요번에 보전할 것 같아요. 오히려 바르셀로나한테. 그래서 저는 바르셀로나 승리. 그러니까 완성된 라인업 플러스 위기에 몰린 동기부여까지 해서 바르셀로나의 승무. 여기는 레알 승이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패죠. 승무패. 갈렸네요. 여기가 좀 중요하네요. 이번 경기가. 황민아 씨는 요거는 안 할 것 같아요. 저요? 제가 황민아 씨의 행동을 제가 예측을 하자면 요거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역으로 할 텐데. 그런 얘기 들으면. 네? 아니에요. 하게끔 만들려고 내가 그래서 어디예요? 네. 저 속으로 바르셀로나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김태령 해설님 바르셀로나 했죠? 오늘 컨셉이 완벽하게 이제 아니. 그냥 따라가세요. 한 번 더. 같이 살거나 같이 죽거나. 그렇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 한번 안 해주세요? 정리요? 네. 정리 제가 해볼게요. 한준희 해설님이 무승부를, 네. 김태룡 해설님이 바르셀로나, 김현민 기자님이 레알 마드리드 승리를 예상하셨습니다. 다음 경기인 12월 4일 경기인 라이프치히 대 샬케 경기에 대해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어려운 경기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폼이 좋은 두 팀의 대결입니다. 라이프치히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무패를 달리면서 지금 1위에 올라 있고, 샬케는 최근 모든 대회 종합 12경기에서 10승 2무인가 그렇죠, 샬케가? 그러니까 현재 상황만 본다면 샬케가 초반에 어려움을 딛고 지금은 가장 폼이 좋은 팀 중에 하나인데 거의 가장 폼이 좋은 두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분데스리가의 정평이 있으신 김현민 씨 생각 어떠세요? 이 경기가 타이틀이 붙었거든요. 12경기 무패 팀들끼리의 대결이라고. 라이프치히는 포카에서 일찌감치 탈락하고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만 12경기. 그것도 근데 진 경기는 아니죠? 그건 그렇죠. 무승부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13경기 아닌가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12경기 딱 맞아 떨어지니까. 12경기 무패끼리의 대결.
라이프치히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티모 베르너하고 포스베리 이 두 명이 그러니까 오, 엄청나게 무서워요. 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심지어 포스베리는 과거 그 전성기 때 리베리랑 많이 비교할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스웨덴이 그 질라탄 이후에 그래도 희망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예, 뭐 그러니까 에이소스 자각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포스베리가 좀 그래서 프랑스전에도 멋진 골을 넣기도 했었고. 근데 대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그 최근 두 경기 들어서는 콤퍼가 이제 부상을 당한 이후로 수비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샬케 같은 경우는 3백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안정세로 돌아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상당히 예측이 힘들지만은 무승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라이프치히의 공격력이 좋아서 뭐 한 두 골 정도 넣을 수 있지만 샬케도 그 정도 넣을 라이프치히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슈퍼모팅 선수, 뭐 마이어 선수 요즘 폼 좋고, 예. 콜라시나치 선수도 폼 좋고. 그 벤탈렙 선수가 10번으로서 완전히 예, 자각을 하고 있죠. 등번호 10번 달더니만 4골을 넣고 있죠. 그러니까 0대0 무승부는 아니고 득점을 서로 예. 주고받으면서 무승부를 예. 지금 예측하는 거죠. 예. 예. 폼이 좋은 두 팀, 무패는 둘 다 이어갈 것 같네요. 그럼 무승부만 예.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라이프치히 승리. 그 샬케가 물론 이제 수비적인 안정성도 있고 뭐 삼선도 요즘에 튼튼해 보이긴 하는데 뭐 이게 지난주 그 분데스 2개 틀린 게 자꾸만 걸리긴 하네요. 그래도 일단 소신대로 가야지. 저는 그래도 이 샬케가 라이프치히의 속도를 제어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라이프치히의 승리 예상합니다. 근데 저는 요거는 방법이 없어요. 원투펀치에서 했어요 벌써. 원투펀치를 그저께 녹화를 되게 일찍 했어요 이번 주에. 근데 거기서 이제 3경기를 다뤘거든요. 그 맨시티 첼시, 엘 클라시코 그리고 라이프치히 샬케를 했는데 이미 거기서 다 했기 때문에 그거 아마 오늘 나갈 거예요. 근데 이미 저는 결론이 나 있어요. 무승부예요 저는. 저는 요게 한 1대1 정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여태까지 정말 줄기차게 두 팀이 잘 달려왔는데 요번쯤에는 약간씩 이제는 피로도가 조금 생길 법도 하고 포스베리 선수와 티모 베르너 선수가 약간 근육에 조금 통증도 조금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라이프치히도 다다다다 하는 공격력이 약간 약해질 가능성도 있고 샬케가 얼마 전에 도르트문트와의 더비에서 무승부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이프치히가 도르트문트적인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샬케도 이런 팀을 상대로 최근에 어떤 안정세에서 버티는 능력이 꽤 있고 라이프치히가 한 골 정도를 넣는다면 저는 샬케도 슈퍼모팅 선수가 한 골 정도는 만들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 해서 한 1대1 정도로 저는 무승부인데 이게 자꾸 제가 지금 하면서도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미리 말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무승부로 해야 되지만 자꾸 김현민 씨랑 같아지고 김태룡 씨랑 제가 다르게 되고 있어요, 자꾸. 저도 굉장히 지금 불안하거든요. 황민아 씨는 김태룡 씨를 또 따라가고. 그래서 오늘 2대2처럼 자꾸 그게 되는데 내가 과연 김현민과 계속 같은 것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데 어쨌든 무승부입니다. 네, 김현민 기자님, 한준희 해설이 무승부를 예상하셨고요. 김태룡 해설이 라이프치히를 예상했습니다. 요거 근데 지금 현재 독일에서는 바이에른 대 도르트문트보다도 이게 더 비기스트 매치업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관심 가는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를 처음으로 잡을 팀이 어디냐에 대한 얘기가 많고 샬케 그러니까 단장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모두 다 우리가 라이프치히를 처음으로 잡는 팀이 되겠다라고 되게 의욕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 분데스리가의 전통 명문들이 지금 좀 각성해야 되는 상황이죠. 라이프치히가 지금 처음 습격해가지고 이게 라이프치히를 과연 누가 먼저 잠들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레스터랑도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레스터의 돌풍과도 지금 결이 좀 다르고 라이프치히는 기본적으로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하면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샬케도 정말 전통 명문의 하나로서 독일의 맨체스터 시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독일의 맨시티. 12월 3일로 돌아가서 분데스리가로 가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 대 뮌헨글라드바흐인데요. 과연 뮌헨이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회차의 최대 배신자요. 도르트문트인데 이 팀 정말 이 널뛰기와 롤러코스터가 너무 심해하고 아까 로마 얘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뭔가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저는 뮌헨글라드바흐를 믿고 도르트문트 승부 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멘헨글라드바흐가 더 나쁘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승으로 간다. 그게 그러니까 멘헨글라드바흐가 이번 시즌도 원정 성적이 1무 4패고요. 그리고 최근 원정 16경기 성적이 1승 4무 어쨌든 1승 4무 11패예요. 11패.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원정만 가면은 가장 약해지는 팀이 멘헨글라드바흐입니다. 그 분데스리가 모든 팀들을 통틀어서도 원정에서 가장 약한 팀이거든요. 근데 멘헨글라드바흐도 더 이상 순위가 내려가면 지금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건 멘헨글라드바흐도 기본적으로는 좀 점유율 축구를 하는 팀이고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에서 세 번째로 점유율이 높으니까요. 그 압박이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도르트문트의 약점은 이제 압박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압박이 강하게 오지 않으면은 도르트문트는 그 다음에서는 2선부터는 쉽게 파괴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 덴벨레와 그리고 로이스의 폼이 올라온 것도 있고 예, 이런 점들 모두 다 감안을 한다면은 도르트문트 승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두 팀이 사실은 점유 높고 이런 좀 유사성도 예. 있는데 멘헨글라드바흐는 결정적으로 도르트문트를 버텨낼 만큼 압박이 좋은 팀은 아니라서 예. 도르트문트의 화라산 같은 공격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있다. 네. 김현민 씨는 이 분데스리가 팀들 얘기할 때는 그 이론적인 기반이 상당히 있어요. 이 근데 팀들의 틀리잖아요. 스타일들에 대해서 요거 믿을 수 있겠어요? 저도 근데 도르트문트가 이길 것 같아요. 요번에는 네.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라이프치히전 때 잠깐 봤는데 역시 상대가 압박 강하게 들어오고 바이글 공략당하면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근데 글라드바흐가 뭐 그 정도의 지금 뭐 압박 능력을 보이지 못할 것 같고 물론 이제 수비에서 공격 전환할 때 특히 오른쪽 그 존슨 그쪽이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르트문트의 지금 공격수들이 컨디션이 좀 좋아 보여서 저도 뭐 도르트문트 승리 예상합니다. 저는 이거는 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도르트문트가 배신 안 하리라는 기대를 걸고 저도 도르트문트 승입니다. 네, 세 분 다 모두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12월 5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 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도르트문트가 지난 회차에서 배신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상대팀이 잘했던 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프랑크푸르트가 최근 3연승이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우리 구자철 지동원 선수가 있는 아우크스부르크도 최근 3경기에 무실점이에요. 무실점이면서 2승 1무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1승 2무. 그러면은 그 아까 뭐 최고의 폼 팀들의 대결은 라이프치히 대 샬케라고 했습니다만 약간 작은 규모에서만 보면 이 아우크스부르크와 프랑크푸르트도 지금 폼이 좋은 두 팀 간의 맞대결이거든요. 도르트문트까지도 무너뜨린 프랑크푸르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자철, 보바디아, 카이오비 그리고 핀보가소까지 공격진이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부상으로. 네. 그러고 나서 아예 노골적으로 롱볼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수비하고 롱볼을 지동원을 향해서 올리고 이런 패턴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리어 무실점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도리어 고착화되면서 도리어 슈스터의 강점이 나오는 거예요. 슈스터 감독의 그게 그동안 약점은 많이 지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없다. 단조로운 패턴. 예. 근데 아예 이제는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강제되어져 버리니까 그게 도리어 더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에다 이제 히츠콜 키퍼가 최근 폼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면서 연신 선방쇼를 펼치고 있는데 프랑크푸르트가 최근 뭔가 뭐 3백으로 바꾼 이후로는 패배가 없는 팀이에요, 이 팀이. 그렇긴 한데 프랑크푸르트는 기본적으로 강팀한테 더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팀은 여기는 약팀한테는 좀 약해요. 예, 실제 이번 시즌 2패가 프라이부르크하고 다름슈타트한테 당한 겁니다. 하위권 팀한테 당한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은 프랑크푸르트가 아우크스부르크 정상적인 공격 루트는 공략하기는 쉽지 않고 그렇다고 아우크스부르크는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골을 넣을 거는 기대는 안 되기 때문에 0대0 무승부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어느 한 팀이 이긴다면 프랑크푸르트겠지만 저는 0대0 무승부에 걸겠습니다. 요것도 우리 제가 김현민 씨 얘기할 때 굉장히 불안한 게 제 생각하고 또 같은 거 하면 어떡하나. 근데 이 사람하고 또 같은 걸 해야 되나.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가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최근 7경기에서 3승 4무 무패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프랑크푸르트한테 강하네요. 양팀이 8번 대결했는데요. 딱 첫 번째 대결에서만 프랑크푸르트가 이기고 그 다음에는 계속 아우크스부르크가 이기거나 무승부였습니다. 이 불안이 또 현실이 됐어요. 일단 들어볼게요. 김태릉 씨.
네, 저는 들으면 사실 솔깃하긴 한데 이현민 기자님의 도르트문트 분데스리가 얘기를 들으면 솔깃하긴 한데 이론은 상당히 네. 이 지식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이분이. 네, 그렇게 가고 싶긴 한데 막상 마음이 그렇게 가진 않아요. 머리는 그렇게 가는데 저는 그래도 프랑크푸르트 승리를 하고 싶어요. 양팀 모두 부상자가 많고 하지만 그래도 아우크스부르크 좀 공격 의지가 아예 없어 보이는데 물론 뭐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4-3 바꾼 이후 그 윙백들 이름 챈들러랑 누구더라 오치프가 이름 특이한 그 두 선수 되게 측면 쪽에서 좋은 것 같아서 특히 챈들러가 최근에는 아주 주가가 높죠. 저는 그래서 일단 프랑크푸르트 할래요. 물론 이제 우승부 예상하셨지만 0대0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뭐 지난 6회차 때 벌어놓은 것도 있고 저는 이번에는 소신대로 한번 가려고 하겠습니다. 어느 한 팀이 이긴다면 무조건 저도 프랑크푸르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풋살도 승무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이런 거 하면 딱 무승 딱 가는 거죠. 이게 무패 가는 거죠, 이건. 이거를 두 개를 얘기하면 프랑크푸르트 승무가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리고 제가 솔직히 무승부를 생각은 하고 왔는데 요거 하나는 전 김태룡 씨랑 같게 할래요. 저도 하나는 좀 보험을 들어둬야지. 이게 제가 아까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 사람이 무승부를 얘기하면 어떡하나. 내가 무승부를 생각하고 왔는데. 그런데 그 무승부를 제가 한 6대4 정도로 높게 생각은 하고 왔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저는 변심을 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승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프랑크푸르트가 근데 약간 불안한 거는 마르코 파비안 선수가 빠져요. 이거 징계라서 빠지는 마르코 파비안 선수가 프랑크푸르트 공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에이스죠, 공격에서는. 올 시즌 전체 에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 선수 빠지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그 대신 또 마스카렐 같은 선수는 또 돌아와요. 그래서 1대0 프랑크푸르트 승 김태룡과 갑니다. 요거는. 그럼 김현민 기자님 혼자 무승부를 나머지 두 분은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를 예측하셨습니다. 한 명한테 힘 안 실어주나요? 야 이거 이번 8회차가 끝나고 나면 진짜 한 명이 좀 굳히던가 한 명이 몰락하던가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현민 기자님. 아니 김현민 씨랑 김태룡 씨가 거의 다 갈렸어요. 지금 뭐 정말 좀 공통적인 거 한두 개 빼고는 거의 다 갈렸기 때문에. 기자님. 근데 저희가 불안한 거는 이쪽하고 같은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 있으신 거예요 이번에? 8회차가 운명이 갈릴 것 같네요. 저도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승부 가능성이 높지만 이기면은 프랑크푸르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길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무승부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자신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그 정도 자신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현민 기자님의 그 특히 분데스리가 말씀들은 굉장히 그 새겨들을 바는 많아요. 제가 이분 처음에 모시고 올 때 유럽 축구 언론계의 최고의 지식인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어떤 그 팀의 스타일이라든가 전술이라든가 어떤 이론적인 기반에서는 굉장히 빠삭하신 분인데 근데 이거는 감이거든요. 이거는 감이고 예측은 최하입니다. 감이 좀 없으시더라고요. 혹시 이분이 승률이 좀 낮더라도 그 말한 내용들은 잘 이렇게 메모해 두시거나 하면은 그게 굉장히 쏠쏠하게 양식이 될 거라는 점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돼요. 이게 마지막 경기도 하시려고요, 미나 씨도? 저한테 한번 마음이 이쪽에 해보세요. 실어주세요. 뭐. 김현민 기자님. 그니까 아까 자신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자신 없어. 무승부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51대 49. 알겠어요. 저는 김현민 기자님 예측에. 몸사커는 무료로 100여 개 이상의 축구 기술 영상을 보고 직접 도전하고 경험치를 쌓아서 유저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학습형 축구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몸사커를 입력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문제는 바이에른 뮌헨 대 레버쿠젠에서 한준희 해설이 예측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이번 주 이벤트 당첨자를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유난히 많아요. 아니 처음에 이거 할 때는 그냥 종이가 다 보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번에 진짜 거의 옛날 가요 톱10 엽서오는 그 정도 수준인데? 이제 가수 성함이 나왔어요.
위대한 가수 김현 씨. 아. 축하드리고요. 이제 8경기 다 예상했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김현민 씨한테 꼭 한번 들어봐야죠. 이번 회차에 대한 각오. 이번 회차 진짜 받으면서 일단 로마 더비에서 한번 한숨을 쉬었었고요. 엘클라시코에서 나 그냥 빠진다고 해야 되나 막 고민했습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그러니까 연락이 늦게 왔었거든요. 연락이 엊그젠가 와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못 오겠는데요. 이렇게. 아니 근데 이번 주는 원래 박찬하 의원이 빠지기로 한 2주 정도부터 돼 있었어요. 예. 그걸 뭐 늦게 들었다고 본인이 안 할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땐 낭설이야. 원래 하는 거였어요. 저는 예전에 항상 월요일 날 연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이틀. 그랬다. 이번엔 수요일 날 연락이 오니까 그래갖고 리스트를 보면서 이걸 과연 와야 되나, 괜히 왔다 또 피 보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저희 풋살이 굉장히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주 쉬운 경기만 좀 몰아서 하면 안 되죠. 그러한 어떤 양심 속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풋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기를 계속 앞으로도 많이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7, 8경기 중에 항상 한 5경기 이상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두 경기는 그래도 조금 눈에 보이는 좀 경기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경기도 배신할 때가 또 있잖아요. 뭐 도르트문트. 바이에른 뮌헨도 전에 배신. 그렇죠. 바이에른 뮌헨한테 그런 배신 당하면 정말 크죠. 근데 올 시즌은 바이에른 뮌헨도 100% 믿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게다가 요즘 보면은 바르셀로나도 이제 배신을 하고 있고, 그 레알 마드리드도 뭐 가끔 시즌 초반에는 무승부가 많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최근에는 또 배신하는 경우가 가끔씩. 그래서 뭐 안전한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바야흐로 배신의 계절이. 진짜 최근 몇 년간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그리고 레바민, 그리고 아틀레티코 요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마음 편히 뭔가 예측이 가능한. 근데 올 시즌은 안 그래요. 심지어 프랑스도 파리 생제르맹도 계속 파리 생제르맹 1위 하기도 지금 버거운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진짜 격동의 시즌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점점 K리그처럼 어려워지는지. K리그가 제일 어렵죠. 그렇죠. 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 흥미진진한 예측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